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9월 19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급등세를 이제 보여줬던 코스피 증시, 미국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주가 미국장에서 엄청 올랐거든요. 간밤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엄청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이제 막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반도체주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 이제 수급이 몰렸는데 특히 오늘은 바이오 그리고 로봇주에 수급이 많이 몰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초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간 이제 제가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로봇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황 한번 조금만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있죠. 양음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빠지면은 조정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추세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이 변곡점일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일이 지나면은 뭔가 변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또 코스닥을 보면은 또 날아가기 시작해요. 코스피와 별개로.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쭉쭉 올라가는데 확실히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할 길이 코스닥은 한참 남았습니다. 왜냐면은 정고점이 1060인데 지금 863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지금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1150, 1200 이 정도까지 이제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스닥이 한참 모질라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이제 강했던 이유는 오늘 로봇주들이 급등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기업들 위주로 강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만 치료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안에서만 애들이 다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주는 단순하고 오히려 더 쉽다. 여기서만 고르면 되잖아요. 반도체주는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뭐 아무거나 다 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높은 확률로 딱 찍으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요새 이제 부진해진 종목들을 몇 개를 이제 제외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이 좋아서 이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대감에 갭을 너무 많이 끼우다 보니까 좀 이상해진 거지. 보시면은 반도체 소부장 보면 양봉이 훨씬 많습니다. 캔들은 대부분 다 음봉일 거예요. 윗꼬리가 있거나 다 음봉입니다. 윗꼬리 있거나 다 음봉. 이거는 아침에 NXT 거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종목이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 매수했어요. 보세요. 지금 HP, SP 엄청 매수했고 PSK도 엄청 매수했죠.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여전히 수급이 저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움직임이 없었지만 다음 주에 또 반도체주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는 가장 늦게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안 팔아요. 계속 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데, 보세요. 삼성전자 기관이 100만 주밖에 매도 안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60만 주밖에 매도 안 했어요. 더 매도한 거 없습니다. 얘네가 지금 하루에 두 종목을 1조 원씩 사고 있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조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반대로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 반도체주들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직은 죽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여전히 주도주의고 그다음에 센 게 로봇 그 다음이 바이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연말까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들이 왜 이렇게 강한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주 강세 이유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랑봉투법, 파업. 그래서 노랑봉투법이 이제 파업을 자꾸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봇이죠. 예, 그리고 어제는 4.5일째 나왔어요. 4.5일째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4.5일만 일하면은 0.5일 일하는 거 부족하잖아요. 예, 주말에 또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뜨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그러니까는 이제 요런 게 있으면서도 로봇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제일 강한 섹터는 정부가 밀어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대로만 하면은 돈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만 하면은 돈을 벌어요. 다른 거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정부에서 로봇 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조선 필요하다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조선에 뭐 돈 투입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조선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그냥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 지원도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강세.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급등 중입니다. 초급등 중이에요, 진짜로. 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요새 중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도 같이 글로벌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향후 테슬라의 시가총액의 80%는 로봇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전기 시가총액의 20%가 전기차고 80%가 로봇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상상해낸 걸 현실화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베팅하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옵티머스죠. 여기 이름이 옵티머스 연말 출시 예정. 공개 예정인지 출시 예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협동 산업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이쪽이 잘 가고 최근에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다시 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이제 로봇이랑 연관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 이제 미국에서 매출 급증이 이제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예, 유동성.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잘 가는 거는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돈이 없는 적자 기업들이 잘 가요. 바이오나 로봇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제 강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강한 이유가 너무 많죠. 많으니까는 그냥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종목들밖에 이제 없는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뭐 그게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바이오주보다 쉬워요. 왜냐면 바이오주보다 로봇주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장은 옛날 대장은 레인보우. 현재 대장은 현재 대장은 로보티즈. 제가 로봇주는 로보티즈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로보티즈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티즈가 다른 기업에 비하자면 또 저평가예요. 예, 오히려 로보티즈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로봇주 중에서 뭐 그간 많이 올라서 그렇지 덜 올랐을 때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기업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기업별. 그래서 삼성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리고 LG. 최근에 LG가 뜨죠. LG. LG는 이제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K도 있습니다. SK는 CMS, 유일 로보틱스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산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고요. 각 기업별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LG가 테슬라에 포함이 된다니까 이제 이쪽 기업들이 잘 간 거예요. 예, 이쪽 기업이 이제 잘 간 거고, 당연히 삼성 이슈가 있으면 이쪽이 가겠죠. 예, 또 이제 제일 최근에는 SK 쪽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들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있고, 두산은 이렇게 있고, 두산은 이제 전통 제조업이라서 좀 이슈가 좀 덜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별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대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로봇이 준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SK, 뭐 LG, 삼성 이런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오른 쪽이 SK 쪽이었는데 어느 기업에서 뭔 관심을 갖느냐 이제 여부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가 우리나라는 아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중요한 게 현대차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이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1년에 3만 대 규모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로봇을 만든다라면은 이 로봇의 부품을 어디 나라에서 쓸까요? 보통 부품은 대부분 중국 아니면 일본 거 써야 돼요. 예, 그런데 현대차에서 만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거를 쓰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현대차 밸류차인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얘네가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쪽은 지금 클로봇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더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냐,
산업용이냐, 뭐 자율주행이냐, 그리고 뭐 협동용이냐, 뭐 이런 것도 분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을 분류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메타 있는데, 메타도 있는데, 메타 이제 로봇팔 있습니다. 네, 로봇팔 이거는 원익홀딩스예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로봇주들이 가요.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여기서 어떤 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잘 가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현대차에서 로봇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당연히 얘가 가겠죠. 메타와 관련된 로봇 8 나오면은 당연히 얘가 가겠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봤을 때는 요 안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큰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상장주들이 나오거든요.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요새는 신규 상장 로봇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도 뭘 하는 기업인지 아신 다음에 어떤 이슈가 이제 있을 때 내가 빠르게 공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분명히 몇 달 전에 메타에서 로봇파를 내놓는다라고 했어요.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익홀딩스에서 이 로봇파를 개발을 하고 제조도 원익홀딩스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원익홀딩스 자회사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네가 뜨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본격적으로 만들면은 밸류 체인에 뜨겠죠. 근데 클로봇이 요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있다라면 그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는 또 테슬라 휴머노이드잖아요. 근데 LG전자 쪽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LG가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든 역할을 하겠지 하고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로봇주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그 섹터보다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입니다. 예, 주말 동안 또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연휴잖아요. 그래서 뭐 연휴를 앞두고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